잘 지내셨나요? 천재고변호사 증권고시 패스 시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자, 저희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나서 이 스토캐스틱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시청자 의견란에 보면 스토캐스틱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재의 순서로서도 그렇고 또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저희가 좀 특집으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천재고변호사 증권고시 패스의 주인공 고승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셨습니까? 예. 요즘에 이제 고변호사께서 만든 개미들닷컴 네. 그 사이트에도 보면요. 네. 이 스토캐스틱에 대한 질문이 네. 정말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예. 그동안 스토캐스틱이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가장 잘 맞는 것 같으면서도 좀 활용이 좀 안 됐던 네. 그 보조지표를 제가 이제 참고해서 꼭 꺼낸 듯한 예. 그런 기분입니다. 네. 자, 저희 교재에서도 이번 시간이 242페이지, 그러니까 스토캐스틱을 할 시간이고, 또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네. 오늘은 좀 스토캐스틱을 집중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네. 우선 사실 제 책에는 개념이 좀 자세하게 안 써져 있습니다. 예. 안 써진 이유는 뭐냐면, 제 책의 기본 개념이 뭐냐면, 실전에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그 지식과 노하우를 전달하자. 예. 그리고 필요 없는 어떤 수식이라든가 개념은 빼자 하는 것 때문에 네. 제 책을 보면은 그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하는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도대체 스토캐스틱이 뭐냐, 또 변수는 뭐냐 하는 걸 이제 많이 물어보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책에는 조금 생략된 부분이지만은 오늘은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날이니까 예. 좀 개념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이제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조지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50년대에 만들었다고 하는 지표죠. 1950년대요. 50년대. 굉장히 그러니까, 오래된 지표네요. 예. 예. 참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네. 미국에서는 이제 벌써 한 50년 된 지표인데 보조 지표 중에서는 상당히 정확하다고 하는 정평이 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미국에서는 변수가 기간 변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 14라고 하는 숫자를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RSI도 14를 놓고 많이 보고 그래요. 예. 또 스토캐스틱도 14를 놓고 많이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 533을 제시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이 5일 파동을 많이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도 5일선을 중시하고 네. 또 그다음에 21선 중시하기 때문에 예. 5일 파동 관점에서는 스토캐스틱이 533이 맞다. 이걸 이제 어떤 검증 결과 제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예. 왜 하필이면 533이냐 하게 되면 저도 네. 좀 답답한데 일단 5는 5일 파동이고 예. 3하고 그 다음에 또 3은 여러 가지 변수를 놓은 결과 533이 제일 잘 맞더라. 네. 그러니까 이제 왜 33이냐 하는 걸 가지고 말씀하시면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 네. 일단 이제 기본 개념을 좀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네.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K하고 %D라고 하는 걸 이제 보통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K, %D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우선 스토캐스틱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은요. 네. 제가 실판에 한번 좀 적어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K라고 하는 개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K라고 하는 개념. 예. K라고 하는 게 수식으로는 K 이꼬르 100 곱하기 최고, 최저, 네. 현재, 빼기, 최저. 이게 이제 무엇을 뜻하냐면은, 일정한 단위 기간이 있습니다. 단위 기간. 네. 그러니까 5일 파동에서 533 그러면은, 이제 단위 기간을 이제 보통 N이라고 하는데, 네. 533 그러면 단위 기간이 5죠. 네. 그럼 5 중에서 최고 숫자, 5일 봉위에서 이제 최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예. 그럼 최고 수치에서 최저 수치를 뺀 그거 분의 지금 수치 마이너스 최저 수치 곱하기 100이거든요. 그러니까 5일간의 최고가 마이너스 최저가 최저가. 분의
네. 현재 마이너스 5일 예. 동안의 최저가.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가장 최근의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K 값입니다. 네. 그래서 이 K 값에서 이제 모든 게 출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K 값을 보통 일정 기간 평균 값을 친 게 이제 퍼센트 D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패스트 스토캐스틱, 슬로우 스토캐스틱, 풀 스토캐스틱 세 가지가 보통 있죠. 예. 그럼 이 세 가지가 도대체 뭐냐 또 이렇게 많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 네. 패스트 스토캐스틱의 개념은 그렇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K 값하고 네. 그 다음에 그것을 일정 기간 이동 평균한 예. 그걸 보고 이제 퍼센트 K 값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K 값이고 이동 평균 값이 이제 퍼센트 K 값입니다. 그 예. 두 개를 가지고 만든 게 패스트 스토캐스틱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5일간의 기간을 가지고 K를 만들면 네. 그 나온 K 값의 3일분을 평균 낸 게 퍼센트 K가 되는 거죠. 예. 기간값을 5, 3으로 그렇죠. 쓴다면. 5, 3으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패스트 스토캐스틱의 변수가 3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일간의 그 움직임을 가지고 K 값을 내고 네. 그 K 값의 그 3일 이동 평균이 이제 3일 퍼센트 K. 퍼센트 K가 되는 예. 거죠. 그래서 5, 3 같으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되고 네. 실제로 이제 증권사라든가 또 미국 차트 같은 걸 보면은 그 패스트 스토캐스틱 변수로 5를 또 많이 씁니다. 예, 저도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것은 이제 5일간의 그 K 값을 가지고서 또 그것을 또 5일간 이동 평균한 퍼센트 D를 내 가지고 네. 만든 게 이제 패스트 스토캐스틱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페이스트 스토캐스틱은 저희가 만약에 5-3이라는 기간을 낸다면 네. 5일간의 그 주가를 가지고 만든 K에 또 3일간의 이동 평균이 퍼센트 K가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슬로우 스토캐스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슬로캐스틱은 방금 말씀한 그 퍼센트 K 예. 그 값하고 그다음에 퍼센트 K를 다시 또 며칠간 이동 평균을 합니다. 예. 그걸 가지고 이제 퍼센트 D라고 하는 수치를 만들어서 예. 퍼센트 K하고 퍼센트 D를 가지고 스토캐스틱을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533으로 본다면 네. 5일간의 기간 값으로 만든 K를 가지고 네. 3일간의 이동 평균을 한 게 퍼센트 K고 네. 퍼센트 K 값에 3일간의 이동 평균을 한 게 퍼센트 D. 네네. 예,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풀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수를 세 가지를 놓고 하는 건데, 네. 거기는 이제 퍼센트 K, 퍼센트 D, 그리고 이제 퍼센트 D 또 풀이라고 하는 또 세 가지 변수를 놓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변수가 533, 그게 이제 세 가지 변수인데요.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어떤 포인트는 뭐냐면, 예. 우리 실전 관점에서는 어차피 그 어떤 수치를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HTS에서 이미 예. 계산해가지고 띄워주기 때문에 네. 우리는 다만 이걸 이용하는 방법만 제대로 알면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제 책의 포인트입니다. 네, 그거 뭐 계산하다 보면은 주가 이미 올라 있고 떨어져 있고, 그렇죠. 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스토캐스틱 일단은 저희가 개념에 대해서 좀 네. 이제 알아봤으니까 이 스토캐스틱을 이용을 해서 네. 어떻게 실전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네. 대해서 또 이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야겠네요. 네. 예.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기본 파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기본 파동. 예. 기본 파동이 그러니까 쌍바닥이냐 쌍봉이냐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그 포인트고요. 네. 또 이제 기본 파동을 볼 때 그 파동의 모습이 일단 22평선이 기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같으면은 21선 밑에서 어떤 그 파동이 움직이느냐 아니면 위에서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차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이제 상세하게 쓴 것은 뭐냐면은 네.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보지 않고 무조건 스토캐스틱을 기본으로 보게 되면 그 큰 추세를 그르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그 차트를 볼 때도 22평선이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30분봉 같으면은 22평선이 이를테면은 30분 곱하기 20이니까 이제 6시간짜리. 네. 6시간이 되나요? 10시간이 10시간, 되죠. 그러니까 항상 22평이 어떤 차트를 볼 때도 기본 관점이 됩니다. 그래서 봉이 그 위에서 움직이는지 밑에서 움직이는지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생각하지 안 하고 그 스토캐스틱만 보니까 스토캐스틱의 고점 저점만 놓고 따지다 보니까 큰 추세를 거슬리는 수가 굉장히 많죠. 네.
정말로 네. 그 30분봉이나 일봉을 봤을 때 30분봉이나 일봉에서 주가는 좀 옆으로 이렇게 조용히 가더라도 네. 스토캐스틱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22평선이라고 하는 기본 관점을 굉장히 중시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파동의 모습이 탄력 있게 움직일 때는 스토캐스틱 그 파동이 굉장히 쉽게 나타나죠. 네. 근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파동이 그 좁은 범위 내에서 수렴한다든가 했을 때는 그 자기가 보는 그 스토캐스틱이 좀 신호가 그냥 뭐 좀 예. 해석이 안 되죠. 예. 흐지부지 해석이 안 예. 되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금 큰 파동을 봐라 하는 게 이제 제 그 포인트거든요. 예. 제가 이제 그 맨날 종합주가 지수만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한번 제가 SK텔레콤을 가지고 한번 어떤 걸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텔레콤 제가 최근에 그 금년 초에 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네. 이게 지금 이제 2월 초가 되겠네요. 예. 2월 초. 2월 초. 봉파동은 지금 이제 빨간 게 지금 21선이니까는 그리고 이제 까만 게 지금 5일선입니다. 네. 이 밑에서 올라가죠. 예. 밑에 있을 때는 그 매수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는 관점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위에 있을 때는 이제 그 매도라고 하는 것은 조정이 짧다고 하는 관점인데, 네. 여기서 보시면은 5일선이 한 번 치고 두 번 치죠. 네. 제가 이제 맨날 그 책에 쓴 게 뭐냐면, 이평선은 두 번 때리면 뚫을 가능성이 크다. 네. 그리고 그 뚫을 때 이제 강하게 뚫고 약하게 빠졌지만은 이 봉파동의 모습은 이제 쌍바닥을 또 한 번 주죠. 네. 5일평선은 쌍바닥이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이 위에서는 이제 21선을 이제 탔기 때문에 그 매수, 그 다음에 매수하고 청산 관점이죠. 네. 이 위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그 533이 골드가 날 때마다 항상 그 매수 신호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잘 안 보이죠. 네. 잘 안 보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항상 잘 안 보일 때는 하나 큰 걸 보시라 하는 게 또 제 그 파동 이론의 포인트거든요. 네. 그러면은 166에서는 어때요? 쌍바닥이 확실하게 나주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그 166의 쌍바닥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눈으로는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쌍바닥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제가 이제 항상 좋아하는 게 확률이거든요. 네. 항상 파동은 모든 것은 이제 확률인데 이 166에서 그러니까 이건 11파동이죠. 네. 이게 쌍바닥이 나왔다 하는 이야기는 이 바닥은 진바닥일 가능성이 크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책을 보면은 그 개별 종목이 이제 정상적으로 움직일 때는 533의 이 쌍바닥이 났죠. 네. 단기 쌍바닥. 네. 166의 골드, 네. 20의 골드가 나게 되면 네. 이 종목은 당분간 간다 하는 게 이제 제 책의 이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어때요? 그 신호가 여기서 잡혔죠. 예. 그런 다음에 이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이제 어떤 관점이냐면은 그 166에서 골드가 날 때마다 산다고 하는 관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잔파동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고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직은 살아있죠. 이때는. 그 다음에 이때는 어때요? 아직 166이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이기 때문에 살아있죠. 예.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것은 이제 정상인데 그 다음에 이때 모습이 이제 굉장히 나쁘죠. 모습이. 그러네요. 예, 모습이. 이때도 보면은 533의 꼭지가 낮아지면서 단기적으로 한번 눌리죠. 네. 그러니까 참 눈으로는 잘 안 보이는 이런 고점들이 그 조심하라고 하는 이제 사인을 주는데 이때 보면은 여기도 533이 고점이 낮아지고 네. 또 중요한 것은 아까 큰 흐름을 보여줬던 166에서 고점이 낮아졌다는 거죠. 네. 참 이게 스토캐스틱이 무섭다고 하는 게 예. 16의 파동 고점이 낮아지니까는 참 하락으로 가잖아요. 네. 제 책을 보면은 그 개별 종목의 단기 고점이라 그래가지고 533이 되게 쌍봉으로 이렇게 데드가 나고 네. 그 다음에 166이 데드가 나고 네. 그 다음에 20, 12가 데드가 나면 놀리더라 하는 게 제 책의 포인트예요. 예. 아까 여기랑은 모습이 완전히 거꾸로죠. 완전히 반대네. 예, 533의 쌍바닥, 네. 16의 골드, 예. 20의 골드가 나고 이제 상승 추세가 이렇게 쭉 가다가 네. 여기서는 똑같은 모습이 뒤집어지면서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가령 어떤 분이 SK텔레콤을 사가지고 여기까지 재미를 봤죠. 네. 그렇지만 이 사인을 보게 되면 이건 심상치 않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533에서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 스토캐스틱 해석이 이 봉파동과 이제 5일선이 이 22평의 밑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가 틀리는 거죠. 예. 그건 제가 이제 맨날 강조해 드리는 건데 예.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침체권에 533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오면서 반등은 한번 나오죠. 네. 그렇지만 이 반등은 어때요? 약하네요. 봉파동이라든가 이평선 파동에서는 외바다이기 때문에 진짜 그 오랫동안 가는 파동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때는 쌍바닥을 한번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2평선 밑에 있을 때는 533 스토캐스틱에 아무리 이렇게 세게 올라갔지만 네. 레드가 날 때 일단 틀어주는 게 정석입니다. 네. 그것은 이제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은 마치 그 기본 파동을 보시면은 더 쉽죠. 기본 파동에서는 항상 5이평선 쌍봉이 굉장히 나쁜 모습이죠. 네. 이게 제가 책에서 강조한 그 하락의 N자형 아닙니까? 그렇죠. 5이평선이 20평선 안 닿고 밀릴 때는 굉장히 나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5이평선의 하락 전환은 이 부분에서 이제 확인이 되죠. 예. 그렇지만 스토캐스틱상으로 위험 신호는 이때 이미 나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5일선보다 533 스토캐스틱이 조금 빨리 그 신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항상 22평선 밑에 있을 때는 스토캐스틱 레드가 날 때마다 매도하는 게 위험관리상 타당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골드가 한 번 나왔다 그래서 뭐 재빠르게 사는 건 괜찮아요. 네. 이게 아마 30분 봉을 보게 되면 그 쌍바닥에 틀림없이 나왔을 겁니다. 네. 그럼 뭐 조금 이따 확인해 드려도 되는데 예. 그렇지만 그 22평선 밑에서는 그 5이평선을 가지고 게임하는 게 아니고 네. 뭐 단타 그러니까 이제 분봉 뭐 30분봉이나 이런 단타를 가지고 게임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시라 하는 거거든요. 아, 일단은 네. 스토캐스틱만 갖고 네. 모든 걸 판단하는 것보다는 네. 5일 이동 평균선과 20일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에 따라서 네네. 해석이나 매매하는 그 시점이 달라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33의 스토캐스틱 갖고 확인이 안 될 경우는 좀 네. 더 큰 네. 1066이나 네. 20, 12, 12로 판단을 하는 게 가능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드리면 요 네. 하나만 갖고 매수 매도를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네. 사실은 기본 파동 5, 2평과 22평의 모양에 따라 또 네.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스토캐스틱의 참 그 아름다운 점이 뭐냐면 네. 영어로는 뷰티풀하다고 하는 말이 아름답다고 하는 말인데 네. 일단 기본 파동을 가지고서 안 잡히는 그 고점과 저점을 네. 그 잡는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른 보조 지표는 가령 MACD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절대적인 지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점이 계속 그 기본 파동이 내려가면 MACD도 계속 내려갑니다. 그럼 과연 이게 진짜 저점이 아닌가를 잘 모르실 텐데 네. 스토캐스틱은 기본 파동은 외바닥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쌍바닥을 보여주면서 그 바닥을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걸 SK텔레콤을 제가 이렇게 한 차트를 띄웠으니까는 이걸 네. 한번 다시 이제 SK텔레콤 일본 그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은 예. 아까 이제 그것은 이제 2월 초의 모습이고 네. 4월 달에 이제 꺾였죠. 다시 올라갈 때도 똑같은 그 역사가 되풀이 되는 거죠. 아. 자, 533이 이제 외바닥이, 이때는 이제 5일평선이 외바닥이었죠. 네. 근데 533은 쌍바닥을 만들고요. 그러네요. 16 골드. 예. 20 골드가 나면서 오. 또 이제 올라갑니다. 네. 항상 역사는 똑같아요. 네. 이것은 봉파당은 올라갔지만 533은 보면은 쌍봉이네요. 쌍봉이고 예. 16 데드가 주고 네. 20, 12 데드가 줬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눌리는 걸 보면은 항상 이제 역사는 되풀이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외바닥이잖아요. 네. 외바닥. 이게 언제냐면은 4월 4일입니다. 네. 4월 4일 부근인데 이때 외바닥에서는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한테 질문을 주는 많은 분들이 22평 밑에서 533이 나와 있는데도 자꾸 골드가 나면 무조건 산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예. 이때 어때요? 22평 밑에서 533 첫 골드 나왔는데 이건 사는 타이밍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2평선 밑에서 533이 골드가 나왔다고 해서 사는 관점이 아니라는 게 제가 정말 검증을 하고 네. 책에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때 보면은 이제 올라가는데 예. 이런 때 예. 이런 때는 이제 어떻게 매매하셔야 되냐면은 항상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22평 밑에 있을 때는 일봉 매매를 하지 말고 분봉 매매를 해라. 네. 개별 종목 같으면은 30분봉과 5분봉을 결합시켜서
매매를 해라 하는 게 이제 저의 그 기본 포인트거든요. 네. 그럼 제가 이제 그 30분봉을 가지고 한번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 네. 그 모습을 짚어드린다 그러면은 항상 기본 파동 1봉 가지고 매매가 잘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533이라든가 그 30봉에서 예. 보면은 아까 1봉에서 마치 533 골드, 1066 골드, 12 골드가 나고 올라갔듯이 네. 항상 분봉에서도 보면 비슷한 모습이 또 되풀이 되죠. 그러네요. 예, 항상 보면은 되풀이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때도 보면은 골드, 쌍바닥, 16 골드, 17 골드가 나면서 또 올라가고요. 네. 그래서 그 꺾일 때 항상 그 분봉을 가지고, 그러니까 21평 밑에 있을 때는 분봉을 가지고 빨리 치고 나간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30분봉을 가지고서 뭐 단타했다 하시는 분들 같으면 16이 기본이기 때문에 데드가 나면 조심을 하시라. 네. 실제로 어때요? 16이 데드가 나니까 그 다음에 예, 뭐 뭐 개파라가고 예. 또 뭐 비슷한 역사는 되풀이 되죠. 예,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22평 밑에 있을 때는 항상 그 빠르게 분봉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그런데 가끔은요, 지금 네. 저희가 본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은 네. 533과 16과 20, 12, 12가 네.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요. 네네. 가끔은 요 세 개의 스토캐스틱이 다른 방향을 보일 때가 있어요. 네네네. 533은 뭐 골든 클로스를 내고 올라가고, 그렇죠. 16은 데드가 나고, 네네. 20, 12, 12는 또 골드가 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럴 때 매매 판단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그 파동 원리에 의하면 네. 고점 저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파동 원리 중에서 이제 특히 스토캐스틱 파동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본 파동에서 안 잡히는 파동 그 고점 저점을 잡아준다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 많은 분들이 파동 이론을 그 어설프게 알면 조금 재미를 못 보시는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22평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가가 또는 이제 5일선이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가 해석이 굉장히 틀리더라. 네. 그래서 이제 스토캐스틱 533 경우에는 기본 관점은 뭐냐면 그 쌍봉, 그러니까 5이평선이 22평선 위에 있을 때는 533에서 쌍봉이 나면 기본 예. 파동은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꺾일 대비를 하시라. 이게 이제 관점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22평 위에 있을 때는 매도 관점이 아닌 거예요. 네. 매도 관점이.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22평선 위에서는 그 스토캐스틱이 그 파동의 저점이 낮아져도 그 낮아진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약간 어리둥절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조금 어렵네요. 어렵죠. 예. 종합주가지수를 가지고 한번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종합주가지수를 왜 자꾸 이제 보여드리냐면은 장의 흐름을 나타내고 두 번째는 그 대형주들의 기본 방향을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종합주가지수 이제 2월 달부터 한번 이제 이걸 제가 띄워드렸는데요. 네. 종합주가지수 2월 달의 이제 모습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제 22평선을 타고 열심히 올라가죠. 네. 3월 달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그 533이 이제 이게 그 쌍봉이죠. 네. 제 책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되느냐 아니냐 잘 모르실 텐데 이게 그 위로 치지 못하고 밑에서 꺾이면 이건 사실 위로 친 것보다 더 나쁜 모습입니다. 네. 그 이제 페일리어라 그래가지고 네. 마치 그 5일선 파동으로 보면은 하락 N자에 해당되는 모습이거든요. 예. 굉장히 나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정이 나옵니다. 근데 533의 이 저점을 보세요. 저점이 낮아지죠. 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22평 위에 있을 때는 이 쌍봉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네. 그 저점이 낮아진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22평 위에 있을 때는 스토캐스틱의 침체권에서 나올 때가 오히려 매수 타이밍입니다. 네. 오히려 22평에서 많이 조정받았다는 이야기는 한번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때 저점은 낮아졌지만 눈에 안 보이는 이제 사실은 쌍바닥이죠. 네. 침체권에서 나오면서 올라가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 저점보다 이 저점이 낮은 것처럼 보이죠. 네. 그렇지만 그렇죠. 어때요? 골드가 나니까 또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22평선 위에서 533을 해석할 때는
이 저점이 낮아진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 22평 있을 때는 21선 파동이 상승 중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11선 파동도 굉장히 강한 힘을 받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낮아졌지만 이 11선 파동을 보여주는 16.6은 오히려 저점이 높아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큰 파동은 지금 오히려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533이 낮은 데로 가서 골드가 나면 위로 가는 관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도 보면 어때요? 22평 근처에서 항상 스토캐스틱이 떨어질 때는 이 침체권에서 골드가 날 때 꼭 반등 한 번씩 주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지만 이제 이때 보면 어때요? 아, 16에서 20, 12, 신호를 주죠. 예, 다 신호를 주고 있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기본 파동이 이제 깨진 걸 보여주는 거죠. 저점이 네. 낮아지면서 이건 상승 추세가 뭔가 좀 깨졌다. 예. 그랬을 때 이 침체권 여기서 골드가 나오는 것이 마지막 반등일 가능성이 크죠. 네. 예. 지금 최근 주가 모습을 보게 되면요. 네. 예. 제가 말씀드린 그 20, 12, 12는 골드가 난 상태에서 네. 최근 주가 모습이 네. 533이나 1666은 그리 나쁜 모습을 안 보여줬을 경우 판단은 어떻게 내려야 되죠? 보통 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시장 흐름이 예. 그 우리가 많이 이제 좋아하는 파동 그리고 기본 관점이 이제 22평선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작년 그 10월부터 금년 그 초까지 올라가는 그 파동을 보면 네. 사실 이 파동은 어떤 20일 파동보다도 더 큰 엄청난 파동이 흘러갔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좀 그 중기적인 그 신호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주봉에서 이제 533을 한번 보시든지 네. 아니면 일봉에서 60, 뭐 30 넘는 그러한 스토캐스팅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냥 너무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죠. 매매 신호서 의미가 없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주봉 같은 것을 가끔씩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봉에서 533, 16, 20, 12가 안 잡힐 때는 네. 그 주봉을 한번 보면 예. 더 재밌는 모습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주봉을 한번 보면 어때요? 예, 봐야겠죠. 예, 예, 그러니까-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시장의 큰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네. 제가 이제 주봉을 꼭 보시라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데 예. 최근에 이제 종합주가지수 한번 주봉을 한번 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네. 이제 그 종합주가지수 주봉 차트죠. 네. 예, 이게 대세라든가 중기적 관점이 이제 주봉으로 많이 잡히는데요. 이게 비행기 떨어진 때죠, 이때가.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주봉상으로 어때요? 533에 골드가 났죠. 아, 그러네요. 쌍바닥이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건 심상치가 않다. 네. 그러니까 이때는 어때요? 533이 그 낮아졌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짧은 반등이 나왔을 텐데 기본 파동이 22평선, 20주 2평선이 되겠죠. 네. 이걸 오르내리기 때문에 그 대세 관점으로 보면은 박스인데 예. 533은 이때 비행기 떨어지고 나서 외국 사람들이 매수했을 때 이때가 골드가 난 거예요. 네. 아까 일본 씨가 말씀드린 게 역시 역사는 되풀이 되잖아요. 예. 어때요? 쌍바다, 네. 16의 골드, 네. 20, 12 이건 주봉이죠. 네. 골드. 그러더니 역시 가더라. 예. 그러니까 이 모습이 참 대단하다 생각되지 않으세요? 아, 놀랍네요. 놀랍죠. 예. 이제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네. 이제 이때 그 533으로는 쌍봉이 났죠. 네. 그러니까 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큰 관점을 보시는 분들은 주봉에서 533이 이 모습은 어때요? 이 그 네드가 스토캐스틱 상으로 533 상으로 이 파란 선에 퍼센트 D를 닿지도 못하고 퍼센트 K가 꺾였습니다. 하락 N자형이네요. 하락 N자형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굉장히 강한 그 조정을 받죠. 2주 네. 동안.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예. 그리고 어때요? 16이 네드가 났죠. 네. 벌써 이때 네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굉장히 나쁜 모습이었고 20, 12 데드가 한번 났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장이 힘을 못 쓰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수렴할 때 네. 그 다음에 방향을 보고 따라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근데 이제 새로 안 사신 분들 같으면 위로 갈 때 추격 매수해서 쫓아가시면은 수익이 좀 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고점에서 못 파신 분들이 수렴할 때 지금 가지고 계시니까 네. 정말 큰 고통을 받고 계세요. 네, 답답하죠. 그렇죠. 지금 이거 와서 팔아야 팔라고 되는지. 절대 예. 말씀드리기도 좀 곤란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참 어찌하올까 하는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이제 위로 가게 되면 들고 계신 그 보람이 이제 있으실 건데 네. 혹시라도 밑으로 갈까봐 그게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새로 아직 안 사신 분들은 뭐 조금 더 기다리신다고 하더라도 절대 안 사면 손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자, 일단은 그 일봉상으로 예, 스토캐스틱이나 이동평균상으로 확실한 신호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보다 큰 파동, 네. 주봉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 스토캐스틱이 무조건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이기 때문에 뭐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게 아니라 네. 이동평균선 5일과 20일, 5와 20의 배열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 네네.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매매에 임하셔야지. 사실 저희가 뭐 스토캐스틱 쌍바닥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무조건 그것만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본 파동을 많이 무시하시고 계시죠. 예. 사실은 좀 걱정되는 일이잖아요. 네네. 지금 보셨다시피 이동평균선은 계속 올라가지만 스토캐스틱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파동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신 후에 매매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스토캐스틱이 그 쓰리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확률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이걸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30분 봉에서도 스토캐스틱 1666이 가령 쓰리바닥이 났다. 네. 또는 533 쓰리바닥도 잠깐 단타가 나오죠. 예. 그때는 이제 위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이제 확률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뭔지 아세요? 뭐 행운의 글쎄요. 럭키 세븐도 아니고 3 아닐까요? 3. 아니면 2 아닐까요? 쌍바닥이나 뭐 쓰리바닥, 삼중바닥 좋아하시지 않나요? 우리 위앵크가 눈치는 참 빠르신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그게 정답은 아니고요. 예. 물론 이제 쓰리바닥이면 네. 이제 위로 가니까 참 좋은 쓰리바닥이죠. 네. 그 스토캐스틱이 쓰리봉이다 하게 되면 내려가는 그 확률이 크고 그렇 진짜 좋아하는 숫자는 80이에요. 80. 80이요? 네. 예. 제가 약간 여담겸해서 이제 80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 저는 이제 우주의 법칙이 파동이라고 그러는데 네. 우주의 법칙 중에 하나가 또 확률이에요. 네. 예, 뭐 어떤 뭐 사주풀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운명이 정해졌다 뭐 안 정해졌다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한 80% 정도는 모든 게 뭐 정해졌고 네. 특히 제가 재판을 하다 보면은 네. 한 변호사가 이제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확률이 한 20%. 아, 예. 그러니까 한 80%는 이길 사람이 이기고 질 사람이 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80을 말씀드리냐면은 어떤 그 보조지표라든가 이런 데 해석할 때도 80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스토캐스틱이라든가 뭐 이격 투자 심리도 네. 이런 것들이 그 일반적인 이제 기술적 분석 책을 보시면 그 과열권은 뭐 70, 네. 침체권은 30을 기준으로 많이 보시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좋아하는 숫자는 이제 80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스토캐스틱에서도 저 같으면은 그 과열권 경계선을 80이라고 제가 항상 띄우고 보고 네. 그리고 침체권은 20이라고 띄우고 봅니다. 네. 아까 보여드리는 이제 그런 차트도 지금 전부 80하고 20이 이제 경계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투자 심리선 같은 경우에도 일반 책에는 이제 침체권 20, 네. 그다음 침체권 30, 30. 과열권 70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놓고 보시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저는 약간 좀 세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합 같으면 30이라든가 70도 충분히 이제 그 흐름을 보여주는데 네.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항상 80하고 20을 놓고 보시라.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격도도 우리가 변수로 20을 쓰잖아요. 네. 그것도 역시 80하고 20하고 관련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것을 해석할 때 항상 그 80과 20이 가장 중요한 숫자다. 이걸 이제 네.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 자, 80%의 확률, 주식시장에서 80%의 확률이라면 예. 사실 대단한 거잖아요. 제가 이제 차트 분석할 때도 네. 저는 이제 한 80% 정도 확률을 가지고 분석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80이 정말 중요한 숫자라고 저한테는. 예. 네. 자, 80이라는 숫자, 저희가 알려드리는, 여러 가지 뭐 실전 매매 기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80%의 확률에 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절매선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키신다면 충분히, 저희와 함께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수익이 조금씩 차근차근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네.
아까 이제 22평과의 관계를 제가 굉장히 중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22평 위에서 상승 중일 때는 기본 관점은 매수 관점이기 때문에 네. 스토캐스틱 파동이 저점이 낮아졌다고 해서 어떤 그 추세가 이탈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뭔가 신호가 조금 흔들리는 건 보여주지만 22평 위에서 계속 주가가 움직이고 있을 때는 그 스토캐스틱 파동이 저점이 낮아진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네. 반대로 스토캐스틱 파동은 22평선 위에서 아니 밑에서 이제 그 기본 파동이 움직일 때는 어떤 고점이 높아졌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단번에 그냥 어떤 상승 전환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 스토캐스틱 533이 이제 22평 위에 계속 타고 올라갈 때는 그 잔파동만 나와가지고 잘 안 맞죠. 네. 근데 이제 스토캐스틱 533이 크게 이제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네. 그 기본 파동이 22평을 오르내릴 때 네. 그때는 533이 굉장히 큰 좀 파워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뭐 조정 국면이나 네. 뭐 횡보 장세 네네.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22평을 사이에 두고 네네. 주가가 그 위에 있다 올라갔다 위에 있다 올라갔다 오르내릴 이러면서 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때를 그때는 말씀하시는 거죠. 533을 보고 매매하시게 네. 되면 네. 괜찮을 때가 많습니다. 그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사실 그 횡보 장세나 박스권에서의 수익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쵸. 예.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무너지거나 크게 상승하지 않고 네. 박스권에서만 왔다 갔다 할 때는요. 네. 533 가지고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재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하려는 페이지 수는 265페이지. 네. 주가가 22평선 위로 처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경우. 네. 예. 그때 네. 보통 이제 아까 22평선이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위에 씩씩하게 타고 갈 때는 골드가 날 때마다 매수 관점. 네. 그다음 20평 밑에서 주가가 내려갈 때는 레드가 날 때마다 매도 관점. 네. 이게 이제 중요한데 533이 이제 굉장히 쉽게 매매 신호를 보여주는 경우는 네. 22평선을 오르내릴 때입니다. 네. 그때는 이제 533을 가지고 매매하시면은 좀 쉬운 신호를 잡으시는데 예.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22평을 오르내릴 때는요. 네. 533이 어떤 230 수치 부근에서 골드가 나면 네. 이제 박스권 개념으로 좀 올라갔다가 예. 또 어떤 과열권 그러니까 네. 70이라든가 80 그 부근에서 레드가 나면 또 한번 꺾였다가 네. 이렇게 이제 큰 침체권과 과열권 왔다 갔다 하면서 신호 보여주는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제가 이제 책에는 네. 지금 사례가 안 나와 있고 네. 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네. 삼성 SDI 일봉 차트를 한번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언제냐면은 99년도 6월, 7월 그때 모습이네요. 8월. 네. 이때 보면 20평선이 있고 이 기본 파동이 오르내리고 닿고 또 내려갔다 올라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네요. 예. 이때 보면 어떻습니까? 이때 보면 밑에서 침체권 부근이죠. 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20을 기준선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20이고 이게 아마 한 30쯤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골드가 나가지고 올라가더니 네. 한번 올라가서는 어때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80하고 70 부분에서 데드가 나면 한 번 또 눌리죠. 과열권에서 네. 데드 크로스가 나니까 한 번 눌립니다. 예, 일봉도 이제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네. 기본 파동이 22평선 위에 처음 올라갔을 때는 네. 데드가 날 때 한 번 눌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닫고 튀고 이때도 보면은 밑에 한번 닫고 올라갔잖아요. 네. 그때도 역시 데드가 나면 한번 눌리더라. 네. 이제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때는 이제 내려갔잖아요. 네. 내려갔을 때 침체권 25, 30에서 네. 골드가 났을 때는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크더라. 네. 그리고 또 20평선 처음 올라갔죠. 네. 처음 올라갔을 때는 또 데드가 나니까 또 한번 눌리더라. 네. 그 다음에 올라가서 처음 또 내려갔잖아요. 네. 이때도 완전히 침체권에 간 다음에 골드가 나니까 다시 한번 올라가더라. 네.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 주가가 20평선 위를 오르내릴 때는
그 533의 침체권 골드, 그 다음에 과열권 데드라고 하는 게 네. 그 쉬운 매매를 신호를 보여주는 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뭐 중장기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 말고요. 네. 요즘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네. 이 2평과 22평의 그 모양을 보시면서 네. 533의 스토캐스틱이 과열권에서 골드가 났을 땐 매수. 예. 침체권에서 골드가 났을 땐 매수, 네. 과열권에서 데드가 났을 땐 매도. 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은 네, 많은 도움이 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533 스토캐스틱의 그 아름다운 점은 뭐냐면 네. 그 5일선에 이렇게 안착하기 전에 네. 그 일봉이 5일선에 안착하기 전에 미리 골드가 난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 꺾이기 전에 5일선이 꺾이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스토캐스틱 533 데드가 먼저 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항상 그 기본 파동이 22평선 위에 처음 올라가고 예. 그다음에 처음 내려가고 할 때 특히 잘 맞다는 거죠. 네. 이제 확률상으로는 제가 이런 확률이 그렇게 막 80%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네. 제가 과거 차트를 검증해 보면 네. 그러한 그 확률은 제가 볼 때는 한 65% 내지 70% 네. 그 정도 확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아유, 뭐, 주식시장 보통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네. 1대1, 50%의 확률인데, 네. 거기서 65%의 확률이라면, 그 손절매의 그 수준만 잘 정해 놓으시면, 네. 어느 정도의 그 일정한 수익도 가능하시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신문에 가끔 나오는 게 뭐 침팬지랑 아직도 게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펀드 매니저가 침팬지한테 졌다 하는 게 좀 그 장안의 화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스토캐스틱을 가지고 하시게 되면 침팬지보다는 상당히 높은 확률을 가지고 네.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하긴 뭐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그 네. 시장이 횡보국면을 보일 때 네. 모의 매매를 하셨대요. 네. 이제 모의 매매를 하셨는데 네. 이 자신이 없어가지고 네. 그냥 매매를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매일매일 20위씩 순위가 올라가서 네. 지금 현재는 뭐 50위 안에 들었다고 그런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제가 딱 얘기를 듣고 예. 시장이 좀 불안할 때는 네.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요즘에 정말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셔요. 네. 그러니까 99년도에 이제 그 말에 들어가신 분들이 2000년도에 손실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작년 후반기하고 금년 초에 이제 잠깐 손실을 이제 조금 이제 만회하는 듯 했는데 네. 최근에 그 조정장세에서 계속 그 왔다 갔다 하시다가 그동안 번 수익을 뭐 반 이상 까먹었다 하시는 분들이 그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은 사실 큰 추세를 안 보고 그렇게 하셔서 이제 그러시는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어떤 기본 파동이 5일선이 쌍봉으로 꺾인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차트를 검증을 해보시면은 정말 쌍봉으로 꺾인 차트가 많은데, 제 책을 보면은 기본 파동의 5일선 쌍봉은 상당히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쌍봉이 났으면 일단 그 중기적 관점은 꺾였기 때문에 그 하락이 보통 일주일 이상 나오는 수가 많아요. 네. 5일선 쌍봉이 나오면 아, 예. 보통 하락이 보통 5일 내지 많이 가면 보통 한 20일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일단 팔고서 다시 살 생각을 하셔야지 되는데 네. 5일선 쌍봉을 보시고도 그 손절매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5일선 쌍봉은 정말 마지막 매도 타이밍이라고 제가 책에다가 예. 위군에다 열심히 제가 쓴 부분이거든요. 네. 참,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 미련이 많아서 주식을 갖고 계시는데, 일단 네. 뭐 스토캐스틱이나 또 이동평균선의 그런 파동을 보고, 네. 빨리빨리 좀 빠른 판단으로 손실폭을 일단은 줄이시는 게 네네.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쭉 하고 있는데, 이제 앞에서 이제 SK텔레콤을 이용한 네. 그래프를 보시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쭉 같이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이 세 가지 스토캐스틱의 연계 분석 원리. 네. 네, 아주 제목이 아주 거창해요. 이 세 개의 스토캐스틱을 함께 볼 수 있는 방법이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스토캐스틱의 뭐 16년이라고 하는 변수, 그다음에 20, 10이라고 하는 변수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제 책에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그냥 14라고 하는 기간 하나만 놓고 보는 게 많고요. 예.
또 그 패스트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일 변수를 보는 딱 두 가지를 미국에서는 보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세 가지 이 스토캐스틱을 보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동평균선은 제가 이제 생각할 때 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5일선하고 21선을 보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책에서 강조한 게 그 고수들이 보는 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고수들이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떤 세력이라든가 어떤 그 실제로 굉장히 의미를 갖는 부분이 그 11선이더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11선을 제가 보다 보니까 그럼 5일선, 그것의 2배는 11선, 네. 그것의 2배는 21선. 네. 이게 이제 기본 파동에서 세 가지 이동평균선, 아니,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이제 보니까 네. 그것에 대응하는 스토캐스틱을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533에서 5라고 하는 것은 이제 5일선 파동을 의미하는 거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11선의 11파동의 움직임을 그 먼저 보여주는 게 뭘까 하는 걸 생각하다가 네. 16류 예. 그 다음에 21선의 파동을 먼저 보여주는 게 뭘까 하다가 이제 10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그 제가 개발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모든 파동, 그러니까 파동에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큰 추세는 큰 파동이 꺾이는 거라든가 네. 위로 상승하는 것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실시간에 리얼타임의 변화는 작은 파동에서 먼저 보여준다 하는 네. 게 이제 큰 포인트잖아요. 예. 자, 지금 그림을 그려주시고 계신데요. 네. 예.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그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파동에서 쌍봉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예. 쌍바닥을 왜 이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느냐. 네. 진짜 원리는 뭐냐면은 이 쌍봉이라고 하는 것은 한약큰 파동이 돈다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다는 거죠. 네. 파동의 위를 한번 연결해 보시라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예. 그러니까 작은 파동은 이렇게 잔파동을 많이 보여주지만 큰 파동을 생각하면은 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쌍봉이 나타나면 파동이 전체적으로 좀 더 큰 게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 네. 반대로 쌍바닥이 중요한 이유는 쌍바닥이 나오게 되면 하나 큰 파동이 위로 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5일선 이 쌍봉이 나면 12평선이 하락 전환하고 네. 5일선이 쌍바닥이 나면 12평선이 상승 전환하고 상승 전환하고. 예. 이게 분봉이든지 또는 뭐든지 다 적용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파동의 원리의 본질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연계해서 분석하는 건 뭐냐면 스토캐스틱에서도 533이 쌍봉이 나면 네. 10이 돌 가능성이 커요. 네. 16이. 반대로 533이 쌍바닥이 나면 16이 상승 전환 확률이 크다. 네. 또 이제 조금 더 큰 파동으로 가게 되면 16이 쌍봉이 나죠. 네. 그렇게 되면 어때요? 20, 10, 예, 12가. 20, 12가 돌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원리는 그 기본 파동이든 그 스토캐스틱 파동이든 간에 똑같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 포인트는 그 기본 파동, 어떤 5일선이라든가 봉파동보다도 스토캐스틱은 빨리 이제 그 골드하고 데드를 보여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 파동보다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는 스토캐스틱에서도 이 쌍봉 쌍바닥이 큰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이 파동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제가 몇 번 보여드렸을 것 같기도 한데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네. 이때 이제 아까 그때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어요. 스토캐스틱 533이거든요, 이게. 예. 근데 아, 원바닥, 저때 기억이 투바닥, 나요. 쓰리바닥. 예. 그러더니 굉장히 강하게 쳤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형주 가지신 그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때, 이날. 네. 그러니까 이날 그 겹상승 한 날이 아니고 예. 이날 오후장에서 스토캐스틱 533이 쓰리바닥이 났기 때문에 네. 대형주가 한번 뜬다는 것을 우리가 80% 확률로 얘기는 할 수가 있었죠. 네. 저 때 그 30분 봉도 보면서 말씀을 네네. 해주셨었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533의 그 쌍바닥, 쓰리바닥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을 알 수가 있냐면은 네. 이때는 그 쓰리바닥이 나고 나서 16리 골드가 났죠. 네. 이때는 이 최고의 모습인데요. 네. 533이 기본 파동은 이게 꼭 낮은 건지 아니면은 뭐 수렴형인지 잘 안 보이죠. 네. 그렇지만
그 스토캐스틱으로는 쌍바닥이 났죠. 예. 그러고 나니까 16.6이 골드가 나더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533이 쌍바닥이 나니까 16.6이 위로 돈다. 네. 그러니까 큰 파동은 작은 파동에 쌍바닥이 나면 위로 돌고 꺾이면 이때도 보면요. 쌍봉이죠. 네. 이거보다도 더 나쁜 게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냥 N자형. N자형. 예. 그래서 역시 나오니까 데드가 나더라. 네. 그 다음에 이게 16.6에서 쌍봉이 무너지니까는 20, 10, 10에서 모양이 굉장히 나빠지죠. 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20, 10, 11을 보는 분들은 헷갈리죠. 그렇죠. 헷갈리죠. 그때 판단 내리기가 참 어렵죠. 옆으로 가니까 헷갈리는데 네. 일단 확률상으로는 16.6에서 쌍봉이 났기 때문에 네. 밑으로 갈 확률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돼요. 더군다나 533도 지금 쌍봉이 난 그렇죠. 상황이고요. 예. 네. 그래서 이때는 옆으로 가가지고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이 모습을 보면 네. 분명히 이거보다는 고점이 낮죠. 네. 그럼 확률상으로는 미칩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보면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강하게 상승하고 옆으로 가는 것은 이건 이제 강한 상승이죠. 네. 그렇지만 이때 그 하락이 강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옆으로 갔을 때는 이 박스권 탈출을 이제 기다려라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가장 그건 틀릴 수가 없는 의견이지만 예. 확률상으로는 강한 하락 후에 횡보는 약한 반등. 예. 횡보. 하락할 확률이 사실은 훨씬 더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 결합해서 예. 생각하시게 되면 그 확률을 굉장히 높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지금 교재 273페이지, 275페이지에 있는 네, 이 그런 게 그림들에 전부. 대한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저희가 이제 칠판에다가 써서 설명도 해드렸고, 또 네. 그래프도 보면서 설명을 네. 해드렸는데요. 네. 자, 이제 스토캐스틱 슬슬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총정리편으로 네.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포인트는 그겁니다. 네. 제가 많은 보조지표를 가지고 그 시험을 해봤어요. 네. 과거 차트에서 정말 그 이름도 외우기 힘든 보조지표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요. 정말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랬더니 정말 쓸만한 게 딱 한 개가 있더라. 네. 그게 바로 스토키스틱이더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 분석 원리는 뭐냐면은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는 제가 투자심리선하고 이격도까지 같이 넣고 보지만 네. 다른 보조지표는 보지 않고 오로지 그 스토키스틱만 봐도 분석 확률이 70% 네. 또 80%가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게 이제 경험이고요. 네. 다른 것을 안 봐도 된다고 하는 게 우리 개미분들한테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줄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네.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매집의 흔적을 보기 위해서 5BV 차트를 본다 하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그렇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네. 근데 5BV 차트만 해도 세력이 속임수로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5BV 차트는 원리가 뭐냐면은 양봉일 때는 상승이기 때문에 상승의 거래량은 플러스를 시키고 그렇죠. 그렇죠. 하락 음봉일 때는 그 거래량을 빼가지고 5BV 차트를 만들어 가는데 네. 세력은 장중에 팔아먹든 안 팔아먹든 간에 5BV 차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력이. 거래량을 통해가지고. 예. 왜냐면 개미분들이 5BV 차트를 이용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보조지표들이 그 속임수로 이용이 되거나 아니면 불확실해가지고 쓸모가 없는데, 네. 스토키스틱만큼은 정말 그 속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토키스틱을 보시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본 파동을 어디까지나 중시를 하시고 네. 스토캐스틱은 그 보충을 예. 하시는 그런 걸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세 가지는 이제 파동의 원리상 잔파동의 쌍바닥은 큰 파동이 올라가고 작은 파동의 쌍봉은 큰 파동이 무너진다고 하는 게 그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원리다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그 22평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파동이라든가 이걸 보실 때라도 22평과의 관계를 반드시 중요시하게 생각하시고 네. 그걸 무시하고 하시는 분들이 요즘 답답한 분들이 참 많으세요. 예. 그래서 20평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 스토캐스틱을 그 과거 차트를 가지고 한번 연습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연습을 하시라. 예. 그리고 파동의 원리는 항상 똑같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일본은 지금 거의 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일본의 그 예시되는 차트는 일본 파동입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강조하는 게
모든 파동의 원리는 같기 때문에 네. 30분봉, 5분봉을 보실 때도 그 같은 원리로 보시면서 네. 검증하시라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던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오늘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고승도 변호사께서 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리 좋은 연장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해야지 그 연장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스토캐스틱, 물론 저희가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또 좋은 차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만 보지 마시고 그 외에 다른 것들 함께 보시면서 잘 사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